안녕하세요. 킴볼 국가대표 체육교사 제이드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킴볼을 해야 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킴볼의 규칙 및 심판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정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킴볼 규칙을 처음에는 뭔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 알게 되는 규칙이라 다소 낯설고 어색해서 그럴 뿐이지 친해지고 나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 킴볼 규칙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킴볼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경기장 입장 시 주심의 호각 소리에 맞춰 입장합니다. 이때 수신호는 팔을 앞으로 3회전 돌리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렇게 경기장에 입장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동서남북 사방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오늘 설명하게 될 규칙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아마추어 경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규칙으로는 3번 호명 파울, 4번 컨택 미스, 5번 드랍볼, 8번 다운히트, 9번 워킹 등이 있고 경기 수준이 올라갈수록 14번 일리걸 디펜스와 15번 일리걸 오펜스 등이 있습니다. 경기를 시작하려면 지금처럼 주심의 서비스 시작 호각에 맞춰 경기가 시작됩니다. 이때 수신호는 한 손을 앞으로 내미는 자세를 취합니다. 공격을 시작할 때 상대팀 조끼의 색상을 불러야 하는데 잘못 부르게 되면 호명 파울이 됩니다. 수신호는 한 손은 귀를 향하고 남은 한 손은 오므렸다 피면서 호명이 잘못됐다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다음은 컨택 미스입니다. 컨택 미스는 4명 모두 접촉이 안 되었거나 또는 공의 진행 방향이 굴절되는 경우입니다. 수신호는 검지 한 손가락만 피면 됩니다. 드랍볼은 1.8m 이상 공이 날아가 경기장 라인 안쪽으로 떨어지는 경우 판정합니다. 수신호는 한 손바닥 위를 다른 손으로 스쳐가면서 공이 바닥에 튀는 제스처를 하면 됩니다. 히팅은 허리 이상의 신체 부위를 쓸 경우에만 드랍볼로 인정됩니다. 다음은 아웃 오브 바운드로 일명 라인 아웃이라고도 합니다. 수신호는 양손을 앞에서부터 양쪽 귀 옆으로 드는 자세를 취합니다. 라인 아웃으로 판정되거나 또는 되지 않는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보시죠. 숏히트는 히팅한 공이 1.8m보다 짧을 경우 판정합니다. 수신호는 양 손바닥을 마주보게 들고 손바닥 간 거리가 짧아지도록 모아줍니다. 킴볼공을 아무렇게나 위아래로 막 공격할 수는 없고 정해진 거리와 궤적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1.8m라고 하면 시작된 공의 중심부터 떨어진 공의 중심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한 규칙은 시작된 공의 앞부분의 끝부터 떨어진 공의 뒷부분의 끝까지의 거리가 1.8m입니다. 따라서 공의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m 이상 날아가야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날아가는 공의 궤도도 중요한데요. 날아가는 궤도가 1m 이상 수평이거나 상승 궤도가 되면 유효한 히트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1m 이상 수평이 되지 않고 하향 궤도를 보인다면 다운 히트 파울이 됩니다. 그러나 아주 가끔 처음 구간이 하향 궤도를 그렸지만 날아가는 궤도 중에서 1m 이상 상승 곡선을 보인다면 유효한 히트로 인정되죠. 방금 전 설명처럼 히팅과 동시에 하향 궤도를 그리는 것을 다운 히트 반칙이라고 하며 수신호는 양손을 아래로 동시에 내립니다.
워킹은 초등부에선 적용되지 않고 중등부 이상 경기에서만 적용되는데 상대방이 히팅 후 공을 잡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사람까지는 공이 닿아도 마음껏 이동할 수 있지만 세 번째 사람에게 공이 닿는 순간에는 그 이후 접촉한 사람은 고정된 발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사람은 세 번의 터치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을 터치한 사람이 3명이 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수신호는 주먹을 쥐고 가운데서 교차되는 원을 그리며 앞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사람 터치, 두 번째 사람 터치, 세 번째 사람 근데 이동하죠? 이런 워킹 반칙입니다. 여기서는 보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둘이는 마음껏 주고받아도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람이 공을 받는 순간에는 고정해야 합니다. 시간 초과는 수비 첫 번째 사람이 터치 후 10초 이내 히트를 하지 않으면 반칙입니다. 수신호는 손목에 시계를 가리키는 형태로 표현합니다. 세트 시작 상황에서는 심판의 히트인 휘슬 후에는 5초 안에 히트를 해야 합니다. 즉 10초 5초를 기억하면 됩니다. 불법 이동은 히트인 휘슬 이후 공을 이동시켜 공격하고자 할 때 공의 중심으로부터 2.4m까지 공을 이동시켜 히트를 할 수 있으며 2.4m가 넘었을 경우에는 불법 이동 파울이 선언됩니다. 수신호는 양 손바닥 사이가 멀어진다는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 플레이는 경기 중 호명되지 않는 팀이 의도하지 않게 공을 건드리거나 또는 다른 팀의 수비 경로를 의도하지 않게 방해가 되는 경우 다시 경기를 재개하게 됩니다. 수신호는 양팔을 배 앞에서 교차로 엇갈리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양팔로 공을 가두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공기 주입구 부분을 움켜잡는 경우 트램핑 반칙이 선언됩니다. 수신호는 양손으로 깍지를 껴서 공을 가두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경기 수준이 올라갈수록 상대방의 공을 바로 앞에서 막는 블락이 많이 활용되는데요. 블락이 있음으로 해서 자주 발생하게 되는 일리걸 디펜스와 일리걸 오펜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리걸 디펜스, 여기서 일리걸은 불법적인 이라는 뜻으로 불법적인 수비 상황일 때 반칙이 주어집니다. 수신호는 손가락 3개를 보여주며 비슷한 다른 형태로도 표현됩니다. 경기 중 나타나는 일리걸 디펜스의 다양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히트한 순간 반경 1.8m 안에 2명 이상이 들어오는 경우, 호명되지 않는 팀이 1.8m 안에서 받는 경우, 공격을 하기 전에 공에 접촉하여 공을 움직이게 했을 경우, 공격하려는 히트자의 첫 스웩 동작을 방해하는 경우, 공격하려는 히트자의 직선 이동 경로에 서서 방해하는 경우, 공을 들고 이동하는 전술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그리고 공을 패스하려는 전술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공격자가 공을 내밀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을 소유하려는 의도 속에서만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리걸 오펜스입니다. 일리걸 오펜스는 디펜스와 반대로 공격자가 의도적으로 수비하는 행동을 방해하거나 일리걸 디펜스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성을 갖고 공으로 블락을 맞추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수신호는 양손을 X자로 교차하여 자신의 가슴 부위로 붙여 표현합니다. 공격자가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려고 의도적으로 중심을 틀어서 공격하는 경우, 그리고 신체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수비나 블락을 방해하는 경우, 그리고 히팅이나 주선이 아닌 다른 선으로 변경하여 의도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그리고 블락하는 선수에게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공을 누르듯이 두 번의 히트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킴볼 규칙과 심판 수신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규칙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하다보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종목에 비해 디테일한 규칙들이 있지만 규칙도 발전하여 보다 공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지고 있으며 심판의 전문성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킴볼 현장에서 누구나 심판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제이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